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관계적 자유더라고요. 오. 저는 그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막 떠오릅니다 지금. 그런 분들 안 봐도 돼요. 저는 제가 요즘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 채널에 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내 쪽에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제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퇴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배당주 투자가 얼마나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11년 동안 배당주 투자를 해서 지금은 행복한 인생의 2막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 20여 년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리치노마드라는 배당주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치노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직장인이셨는데 네. 몇 년 전에 그러면 퇴사를 하신 거예요? 작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제 1년 반 좀 넘었죠. 혹시 뭐 퇴사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23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뭐 회사 일이라는 게 물론 뭐 재밌게 뭔가 치열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그 결과물이 제 거라기보다는 회사 거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 여태까지는 남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조금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날들이 올 걸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 저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꿈이잖아요. 어떤 은퇴 준비를 해놓고 조기 은퇴를 해서 나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꿈인데,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한 8년, 9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사표라는 거를 딱 제출을 할 때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현금 물음이나 뭐 아니면 아내의 허락이나 많이 있잖아요.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일단 뭐 회사에서의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을 이제 배제하고 정말 이제 제 삶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 이제 투자의 방향 자체를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제가 여태까지 버는 만큼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첫 목표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궤도에 올라서면서 이 정도면 뭐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는 수준이 이제 돼서 이 정도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시간을 이제 그런 투자나 이런 쪽에 올인을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와이프랑도 계속 함께 했었고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뭐 다행히 믿어줘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직장 다닐 때만큼의 현금 흐름을 얼마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퇴직을 딱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 1년 조금 넘으셨지만 네. 직장 생활하고 뭐 시간 흐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몇 시에 일어나서 잠드시기 전까지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채널에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헤드헌터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 창업을 한 건 아니고 헤드헌터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건 약간 이제 프리랜서식의 일이어서 제가 뭐 출근을 하거나 뭐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컨트롤 할 수 있고 시간 조절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무 형태 자체가. 근데 이제 그냥 집에 있으면은 조금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애들 보기도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집에서 놀지? 약간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평일날에는 거의 아침에 한 7시쯤에 일어나고요. 뭐 주말도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경제신문 보고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9시까지 출근을 해서 한 4시 정도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9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물론 헤드헌터 일도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관련된 것도 좀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뭐 공부할 것들도 조금 챙겨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사람도 찾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4시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뭐 온라인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공부할 것들, 또 요즘에 증권사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청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쪽들의 일들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찍고, 뭐 블로그도 쓰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뭐 주말 같으면은 거의 오전에는 테니스 치고 이제 오후에는 가족들하고 함께하고 뭐 그런 게 제 지금 삶인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의 시간들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무슨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이날 내가 그냥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좋은 세미나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테크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한 해 좋은 건데 나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제가 이제 점심 얻어 먹으러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딱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서 그 하루를 계속 나만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영화나 이런 거 좀 유흥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몇 달 정도 되니까 이게 뭔가 나도 고정적으로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헤드헌터 쪽 일을 알아보신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도 뭘 할까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헤드헌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예전에 자주 잠깐 한 달 정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나 그거 할까 그랬더니 와 해서 그쪽 대표님이랑 얘기가 잘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헤드헌터라는 일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남의 것들을 만들어주고 뭐 했었는데, 헤드헌터라는 일의 이 매력이 뭐냐면 후보자는 좋은 직장으로 연봉을 더 받고 옮겨가서 좋고, 회사는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헤드헌터한테 돈 주면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잘 찾아서 좋고, 저는 거기서 수수료를 꽤 괜찮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3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약간 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면은 나름 의미도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특히나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간이나 뭐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걸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특히나 이제 뭐 재택근무로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일이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 그냥 집에 혼자 있잖아요. 애들은 뭐 학교 가고 집에 혼자서 그냥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도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약간 외톨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섬에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무실 나갔다가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혹시 자녀분이
몇 명 있으신가요? 지금 둘 있고요. 네. 네,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아, 고등학교, 중학교. 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빠 맨날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뭔가 아빠의 자리가 없었잖아요, 집에 평상시에.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공간에 들어와서 불편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은퇴하신 분,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 있으면 그 공간을 같이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잔소리 같은 거 하게 네, 되고 막 이런 불편한 상황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자녀분들? 아무래도 그렇죠. 뭔가 제 눈에 띄는 게 많으면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애들한테 잔소리를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방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됐든 사회 속에서 뭔가 제 역할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쫓기보다는 뭔가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일이어서 헤드헌터를 하기도 하는 거고, 또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사실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제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데 수익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광고 수익으로 안 나죠. 뭔가 제가 알았던 것들을 남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행복한 순간도 좀 전에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좀 뭔가 후회되는 순간 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관계적 자유더라고요. 저는 그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막 떠오릅니다 지금. 그런 분들 안 봐도 돼요. 저는 제가 요즘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제가 아는 것들 가르쳐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방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좀 아쉽다?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좀 뭔가 치열하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했던 이제 그런 성취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살짝 그리울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잠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는 일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경우들도 또 있으니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 후보자가 좋은 회사로 잘 가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왜냐면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회사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일 했나 보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성취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적으로 헤드헌팅 일을 하시면서 소개해준 케이스가 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있으신가요? 꾸준히?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한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당연히 초보 헤드헌터니까 좀 잘 못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조금 또 잘 돼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이 더 괜찮기도 하고 근데 성수기와 비수기 내지는 잘 될 때 안 될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잠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주식이 좀 안 좋을 때는 헤드헌터가 잘 되고 헤드헌터가 좀 안 될 때는 주식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지금 소득을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배당 그러니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가장 크고요. 그 회사 다닐 때랑 다르게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부작용이긴 한데 그전에는 그냥 저는 월급 나오면은 그 월급 나온 거에서 일부를 배당주를 사서 모으는 거. 그러니까 매도는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아요. 계속 사 모으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아지고 또 공부한다고 듣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사고 파는 좀 부작용이 있긴 한데 배당금, 주식 차익 이런 부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유튜브는 이제 커피값 정도 벌고 있고 네, 그 정도가 이제 제 현금 흐름인데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 잘 되고 있어서 크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요게
혹시 총 어느 정도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금액을? 금액은 제가 네.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지 않은 현금 흐름이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게 월급만큼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상으로? 월급보다 더 나오죠. 아. 근데 이제 이 돈의 크기도 크기지만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뭔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른 거죠. 말 그대로 패시브 인컴. 제가 어쨌든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면 월화수목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배당 투자는 제가 넣어놓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면 저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의 흐름이 제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월급을 받을 만큼 뭐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러면 현금 흐름을 예를 들어서 100이다라고 네네네. 놓고 보면 네. 배당주가 그 중에 몇 % 정도이실까요? 배당이 거의 지금 한 70% 이상? 오, 70% 이상? 네, 그러면 네. 이 왜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이제 50대, 네, 60대이신 분들이 제 채널의 주 네. 구독자이신 분들인데 네. 배당주를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좋은 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건물주를 꿈꾸잖아요. 네. 건물주를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주도 똑같아요. 오히려 배당주가 더 심플한 게 건물주는 공실이 생기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세입자가 돈도 안 내고 막 안 나가고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건물이 노후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돈을 벌어서 제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주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월배당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 30개 이상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월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주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5, 60대 분들이 뭔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옆에서 주식으로 나 뭔가 먹고 살 만큼 돈 벌었어 한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해서 나 돈 벌었어 오늘 술 한잔 살게 이런 사람은 뭐 종종 봤지만 네네. 나 주식으로 내 평생 먹고 살 만큼 돈 벌었어 이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배당 투자는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많아지시고 지금 이제 노령화도 뭐 자꾸 심해지고 있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을 만드는 데는 배당 투자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 거 말고는 배당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썼는데 네네네. 인터뷰 일정을 잡고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배당주가. 맞습니다. 네. 뭐 물론 주의할 점, 뭐 단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그건 네, 좀 네.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 채널에 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내 쪽에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맥쿼리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 부동산 ETF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월배당을 지금 꼬박꼬박 주고 있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이제 ETF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월에 1% 정도 배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 미국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채권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GOF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리츠죠. 뭐 ABR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 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테스트도 해봤다가 뭐 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이 결정이 되면 그 종목을 계속 모아갑니다. 이제 그 종목에 큰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럼 그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복리가 되거든요. 네, 복리의 마법은 거의 환상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직장 다니시면서 배당주 투자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그냥 투자에 대한 방법도 잘 몰랐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원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종목 괜찮아 하고 알려줬는데, 이제 그게 배당주였어요. 근데 그게 그 배당주였는데, 연에 6% 정도 이제 배당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은행의 예금이자가 한 3%? 이 정도 내외였거든요. 근데 6% 배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하고 이제 마침 보너스가 나와서 그걸 투자를 했죠. 근데 정말로 6%의 배당이 나오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반기 배당이었는데 이번 반기와 다음 반기에 이제 배당금이 또 늘어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걸 계속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월급 나오면 또 사고, 그다음에 배당금 나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러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되게 빨라지고, 또 운이 좋게도 주가가 또 같이 가주니까 일거양득이 된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사람들은 되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핫하게 막 급등하는 테마주를 찾고 이러지만 사실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넣기는 힘들잖아요. 좀 사실은 두렵잖아요. 급등하는 종목을 맞아요. 따라가서 네. 나도 20-30% 아니면 2배, 3배 먹고 싶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거기다가 올인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얘는 안정적으로 쭉 가니까 시간은 걸려도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면 계속 모아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투자를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러면 배당주를 시작을 할 때 네. 원금은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원금은 진짜 처음에 한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보너스 나와서 딱 집어넣었는데 그게 주가가 쭉 가다가 6월 기준으로 해서 8월에 배당 나오는 거였는데 8월 달 되니까 배당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주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 ELS라는 이제 투자 그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월배당 ELS가 있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돈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다달이 월세가 꽂히는 느낌? 몇만 원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가 꽂히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배당의 맛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불려가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뭔가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네. 이 방법은 잘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힘든데, 배당주는 그냥 월급 나오면 사고 되게 쉽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회사의 그 주식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것은 분석을 잘해서 잘 골라야 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사서 모으면은 끝나니까요. 네. 그러면 500만 원을 갖고 배당주 투자를 시작을 하시다가 네. 어느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배당금을 받으면 네. 퇴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쓴 게 그러면 네.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신 건가요? 그렇게 안 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그렇죠, 목표였어요. 그렇죠. 월 500만 원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500만 원만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굶어 죽진 않겠네. 그렇죠. 네, 훌륭한 거죠. 아주 풍요롭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 식구끼리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그 월 500만 원이 벌써 이러면 제가 얼마 받는지 나오는데. 예, 하여튼 몇 년 전에 벌써 달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파바바바 커지더니 이제 지금은 꽤 많이 더 커졌죠. 가장 좋은 배당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발굴하는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특히 국내에서는 뭔가 배당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 자체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배당의 성향이 꾸준하고 계속 주가마저 우상향하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배당주 투자요라고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어떤 종목들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하는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배당률이 높거나 이런 거는 그냥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은 배당주 뭐 하면은 배당률 쭉 나오고 하긴 하지만 이 배당주들이 계속 배당금을 늘려갔는지 아니면 뭐 정말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때는 끊기고 이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찾아보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만 보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스터디를 하는 거죠. 뭐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 설명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뭐 상세하게 저보다 훌륭하게 아주 막 무슨 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샅샅이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몇 개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좀 빨리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내 돈이 들어가면 금방 알아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 정말 100만 원이라도 넣으면 계속 얘 주가 흐름도 보고 배당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쳐다보게 되니까 보다가 아니면은 이거 아닌데 하고 팔고 다시 딴 거 사면 되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나만의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이 몇 종목으로 추려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걸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발굴하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뭐 배당주 정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뭐 그 중에 고르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워낙에 이제 주식 투자나 이 배당 투자에 대한 것들이 잘 돼 있고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배당왕, 배당 귀족 뭐 이렇게 해서 뭐 25년 이상 배당금이 계속 늘어난 회사, 뭐 배당금이 10년 이상 계속 늘어난 회사 이런 것들이 아예 이 카테고리가 정리가 돼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상품으로도 나오거든요. 배당 귀족 무슨 ETF, 배당왕 ETF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5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 늘린 회사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렸다는 건 그 회사가 운영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 모아가는 거고, 뭐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좋아하잖아요. 코카콜라 네. 회사. 코카콜라는 계속 거의 50년 가까이 배당금을 늘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할 확률이 물론 코카콜라도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회사가 갑자기 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을 고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들을 잘 묶어놓은 ETF를 사는 방법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아예 리스트업이 돼 있으니까 보고서 판단해도 되고요. 이제 거기서도 약간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갈 수도 있고, 특성을 나눠서 갖고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주여도 어떤 거는 채권 중심의 뭐 채권 베이스의 배당주, 어떤 거는 부동산 리츠, 어떤 거는 뭐 주식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업에 대한 거겠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놓으면 얘도 그걸로 해지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그냥 그거 계속 모으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이 종목이 좀 날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종목이 또 갈 때도 있고, 그러면 덜 올라간 거 더 사면 되죠. 왜냐면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내가 잘 골라놨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간 애는 사면 좀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좀 덜 간 애, 싼 애에다 조금 더 넣고 계속 분산해서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내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가상의 건물이. 저는 이제 벽돌 산다고 표현하거든요. 벽돌을 산다? 네네. 주식 한 주 살 때 뭐 10,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뭐 20,000원, 30,000원짜리 주식도 있지만 월급 받으면 벽돌을 사요. 돈이 많아서 건물을 한 방에 사면 되게 좋겠지만 건물 살 돈은 없어서요. 저는 벽돌을 한 장씩 사거든요. 보너스 나오는 달에는 벽돌을 10장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벽돌을 열심히 사서 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느 날 제 건물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저는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리치노마드님은 이 한국 배당주와 미국 배당주 어떤 투자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7대 3 정도? 국내가 조금 많고요. 네, 미국 배당주도 한 30% 정도 있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또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주식 시장도 이쪽이 올라갈 때가 있고 저쪽에 올라갈 때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여 보는 연습도 하는 거죠. 이제 뭐 보니까 이제 그런 달러와 뭐 원화의 스위칭으로 해서 뭐 이렇게 부를 늘리고 이런 것들도 뭐 설명해 주시는 이제 경제학자분들, 뭐 홍춘욱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 배당주 투자와 관련돼서 시청을 저도 이제 많이 해보면 네. 댓글을 저도 좀 유심히 잘 읽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댓글이 공통적으로 달리는 부분이 이 배당금 투자를 해서 네. 이 배당 소득을 받으면 금융 소득이 종합과세 2천만 원이 네네.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네네. 세금을 폭탄을 막는다. 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보료도 네, 건강보험료도 뭐 네. 일단은 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건보료를 또 많이 내야 된다. 네. 뭐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네. 해결을 하고 있나요?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고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와 이분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받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아, 2천만 원 받아보고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 2천만 원이 특정 뭔가 일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뭐 경비 자리라도 좋다 그런 일들은 되게 이 급여가 낮잖아요. 뭐 한 달에 진짜 2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건데 2천만 원의 이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족이 4명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2천만 원, 와이프 2천만 원, 애들 2천만 원, 2천만 원, 8천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오. 근데 누구도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개인으로, 합산이 아니니까. 개인으로 하니까. 그럼 배당금 8천만 원 들어오면 1년에 8천만 원 들어오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 않을까요? 네. 단순 네. 계산해도 뭐, 네. 엄청난 뭐 이제 돈이죠. 그렇게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네, 건보료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건보료가 늘어나는 걸 그리고 물론 재직자분들은 조금 더 걱정이 될 수는 있죠. 내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2천만 원이 넘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5.4% 띄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론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20% 구간으로 갈 수 있지 뭐 30% 뭐 거기에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배당금보다 더 뺏어가진 않잖아요, 나라가. 근데 이 소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이제 그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과세가 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연 4천만 원을 받았다고 계산을 네. 해보면 네.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5.4% 원천 징수가 되고 아니요, 이제 그 전 것도 뭐 4천만 원 전체가 15.4%가 되는데 이제 네네. 종합과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총수세를 내야 되는 추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15.4%를 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른 소득이랑 합쳤을 때 뭐 세금이 내가 20% 구간이다 그러면 한 5% 더 내면 돼요. 종소세로 내는 건. 그렇죠.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으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 그쵸, 퇴직하셔서 다른 소득 없을 때, 예. 배당만 있는 분들은 사실 한 4,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돼도 추가로 내는 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종소세로 내시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다른 네네. 유튜브 채널에서 정리를 잘 해놓은 네네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금융소득으로만 7,900만 원까지 네. 있어도 네. 이게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더 추가로 내는 건 없다. 그거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는 정말 내가 2천만 원을 넘겨보고 그때 고민을 하셔도 되고 크게 세폭탄이나 이런 걸 걱정을 네. 안 하셔도 되더라. 네. 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알게 됐고요. 근데 조금 걱정이 이제 건강보험료는 네.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건보료는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한 9%씩은 건보료 낸다 생각하시면 되긴 되거든요. 이제 그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뭔가 비용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지 말고 소득을 늘리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10%를 띄어가고 건보료를 뭐 9%를 띄어간단 말이죠. 뭐 20%를 띄어가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80만 원이 저한테 남잖아요. 그렇죠. 그 80만 원을 점점 늘려서 8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영리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무서워서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물주는 세금을 안 내나요? 건물주는 종부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별의별 세금들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는데 다행인 거는 얘는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패시브 인컴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에 늘어나면은 그걸 줄일 방법들을 찾는 거죠. 특히나 절세 상품들 많잖아요. 뭐 ISA나 이런 거 뭐 비과세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비과세는 안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 배당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건보료 계산하는데 종소세 계산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먼저 쌓으면 되거든요. 왜 걱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 집중하고, 물론 많이 벌면 세금 내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금 회사 다니신다 그랬으니까, 회사에서 연봉을 내가 1,000만 원 더 올려줄게. 그러면, 저 1,000만 원 더 올려받으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과표 구간이 여기서 점프가 되면서 건보료도 더 내야 되는데, 전 연봉 그만 주세요. 이러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회사는 그래도 건보료를 반 내주긴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어찌됐든 뜯기는 게 많다고 내가 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뜯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버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생각이 아마 많이 바뀌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건보료가 아까 그 배당금의 약 한 9%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현재 건강보험료가 지금 7.09%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장기요양보험료. 그래서 네. 8점 몇 퍼센트 되니까 네네. 대충 뭐 계산하기 쉽게 제가 9% 말씀드린 거고. 네네네. 네네네. 요 자기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치가 됐을 때 배당금을 얼마 받았을 때 계산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하는 네, 방법이 네, 뭐 네. 지금 9% 약 8점 몇 프로 이 배당금에 곱해서 네.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네. 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네. 네, 거기에 개인 민원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 조회 신청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밑에 지역보험료 그리고 4대 보험 계산 여기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하면 네. 정말 한 8%?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럼 8%면은 한 320만 원. 근데 나누기 전체가 12. 아니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아마 8%가 붙을 거예요. 2천만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네. 보니까 전체 금액에 다 8%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 배당금 전체에 대해서. 그래요? 네네. 뭐 요거는 뭐 네네. 네, 제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해서 자막으로 네네네. 남겨 놓을 텐데 네. 건강보험료 정말 문제라기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뭐 10원 한 장이 더 아쉬운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20만 원, 30만 원 추가로 내는 거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미치노바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투자금, 이 원금 확보, 투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현금으로 만들 건지 이 투자금을 만드는 게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네. 이제 네.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미치노마드님이 이 돈 버는 네. 법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배당금 말고 아까 헤드헌터 네. 하고 네. 또 아까 뭐 어떤 거로 돈을 버신다고 하셨죠? 유튜브. 유튜브 수익. 유튜브는 뭐 네. 커피값 정도 법니다. 한 달에. 네네네.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네. 투자를 계속 배당주에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저는 뭐 계속 이제 수입이 발생하면 계속 재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자산이 커져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뭐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그 배당 투자한다 그러면은 특히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이 전체 시장에서 배당 투자는 굉장히 마이너한 쪽으로 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이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갖고 언제 부자 되냐는 식의 반응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게 그 72의 법칙이라고 이제 복리법칙. 네, 맞아요. 네. 2배가 되는 시간. 2배가 되는 시간인데, 뭐 네. 7%면은 10년이면 2배가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수익률 목표가 7에서 10% 정도를 봐요. 근데 10%면은 7년 만에 2배가 되잖아요, 자산이. 그러니까 그게 점점 빨라지고 어찌됐든 뭐 100만 원일 때 1% 붙으면은 만 원밖에 안 붙지만 1억일 때 1% 붙으면 100만 원이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게 보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근데 우리 뭐 하다가 요즘에 최근에 2차전지 팍 급등했다가 꺾이면은 몇 층에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존버해야지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다가 에이 주식 투자 안 해 이러고서 떠나버리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투자하면서 저는 이제 그 표현도 잘 쓰는데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놓으세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퇴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네네. 이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 이거를 자본소득으로 계속 바꿔놔서 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순간 그때는 은퇴하셔도 됩니다. 파이어족 뭐 요새 얘기하는데 파이어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건 이제 좀 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3% 5%밖에 수익을 못 남기지만 어느 순간이 가면 10% 남기고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올해 수익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배당 플러스 뭐 차익 플러스 등등등. 7% 10% 목표인데 거의 2배. 네. 물론 작년에 많이 까먹었어요. 작년에 많이 까먹었는데 뭐 올해는 이제 작년 까먹은 거 다 해보고 어쨌든 올해 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 20%가 돼요. 와우. 그런 행운이 따르는 때도 있다는 거죠. 매번 20%를 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한 방에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데 그거는 로또를 열심히 사시고요. 네, 맞습니다. 인생이 한 방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네, 혹시 연금 계좌를 뭐 활용하고 계시고 있는 게 있나요? 연금 계좌나 네, 개인연금 계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IRP나 뭐 ISA? 지금 이제 저는 ISA를 못 만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종합소득 그 때문에 ISA를 못 만들고 IRP는 이제 퇴직하면서 다 깨서 저는 굴리고 있고요. 네. 그냥 개인연금 계좌는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해드리는데 제가 화재 보험사에 이제 연금저축 이걸 들어놨어요. 그래서 퇴직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이 화재 보험사에 들어있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1.5%인가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요? 네. 그때 나름 최저 이자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했는데 거의 지금 최저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한참 떨어졌었으니까 특히나 거기 사업비도 떼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사에서 하는 네, 거죠. 맞아요. 연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꽤 오랜 기간 넣어놨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1.5%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내 돈을 까먹고 있었네. 왜냐면 물가 인상률 따지면 돈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 연금저축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보험. 네, 연금저축 보험 계좌. 펀드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깨서 그러니까 이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쪽으로 계좌를 옮겼어요. 해지하고 일로 옮겨서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직접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ETF만 할 수 있잖아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그래서 국내 거만, 국내 ETF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수형도 샀다가 테마가 막 움직일 때는 2차전지도 샀다가 반도체도 샀다가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배당 아까 제가 나스닥백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월에 1% 정도 나오는데 월에 1% 나오면 또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복리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한 8.5%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보다 내가 낫다 이러고 있는데 왜냐면 올해는 올해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니까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더 시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늘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 배당금을 받아도 배당 소득세 15.4%를 떼지 않고 그렇죠. 나중에 이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복리로 더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건보료 계산할 때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건보료 계산에도 안 들어가고. 종부세 안 내고. 네, 종부세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 펀드 계좌 통장을 바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다른 저와 같은 비슷한 분들은 나중에 요거에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네. 연말정산, 이제 직장 가지신 분들은 연말정산 할 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주는 부분. 그렇죠.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니까 일단은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률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액공제를 네,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거의 10% 가까이를 맞아요. 이미 이익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후 준비를 위한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면서 깨우친 게 너무 많은데 막 알면 알수록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 매력적인 배당주 투자도 물론 주의할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뭐를 좀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요즘에 배당 투자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그런 경향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한방을 좋아하긴 하는데 배당 투자에도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것만 자꾸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그 이제 뭐 시가 대비해서 배당률일 텐데 그냥 뭔가 그 회사가 그 주식이 잘 굴러가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도 뭐 이제 그런 경우라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주가 자체가 내려갔을 경우에 배당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주가가 떨어져서 그걸 나눠야 되니까 주가가 그렇죠. 나눠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 배당률 높네 하고 투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제 이 회사나 이 주식이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잘 가고 있느냐, 이 배당이 꾸준하게 잘 가고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거. 물론 이제 어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냥 똑같이 한 달에 주당 얼마가 나오는 거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동안 안 끊기고 잘 나왔느냐. 뭐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계속 안 끊기고 잘 나왔으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배당금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가면 아까 뭐 코카콜라처럼 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고 배당률이 어느 때만 갑자기 높았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확 꼬라박아서 배당률이 높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배당률이 그냥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도 어떤 고배당주 하나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고배당주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에 약간 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배당금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배당금이 삭감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이제 뭐 확 내려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 배당 나온다고 샀던 건데 이거 뭐야? 해서 다 던지기 시작한 거라서 주가까지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배당주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당하려면 잘 모니터링을 해야죠. 내가 투자한 종목들의 현재 흐름이 괜찮은지, 실적이 괜찮은지 뭐 이런 걸 잘 봐야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순이익도 봐야 되지만 뭐 영업이익도 좀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뭐 어차피 상장돼 있는 것들은 분기 한 번씩은 계속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거 계속 트래킹하고, 뭐 문제가 없는지 또 국내 같은 경우는 IR 담당자들한테 전화하면은 얘기해 주거든요. 네, 사람들이 뭔가 IR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럴 것 같은데. 저 주주잖아요. 전화하면은 친절하게 잘 받아줍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은 그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질문을 주로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그러면 그거 지금 자기들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 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 IR 담당자들이 싫어할 영상입니다. 하여튼 네, IR 담당자들은 그거를 하는 게 본인들의 일이거든요. 주주한테 설명하는. 나 당신 회사 주식 갖고 있는데 지금 왜 주가 흐름이 왜 이러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핫한 것들을 비밀을 얘기해 주진 못하지만 그 IR 담당자들이 해줄 수 있는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범위들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잘 되고 있어요? 장사 잘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꼭 그렇게 확인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어렵잖아요. 영어도 짧지만 거기에 그 금융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그것도 시간도 안 맞는데 전화해갖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것만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아하. 기업 탐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배당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로 받으려면 네. 뭐 자산이 뭐 5억 이상, 뭐 10억 이상 네. 있어야 된다. 그래야 파이어족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채널은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네. 분명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걸 잘만 구조화를 시키면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10억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근데 10억이 있으면 뭐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전체의 10%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1% 안에 들려면은 30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어, 표가 있어요. 네네. 통계청에서. 물론 이게 표본조사로 해서 뽑아낸 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으나, 순자산으로 10억이 넘으면은 전 국민, 가구의 평균 10% 안에 들어가는. 요새 30%. 네. 네.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10억이 있어야만 뭐 배당주를 갖고 살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순자산이 5억이라고 해도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율이 거의 90%거든요. 내가 순자산이 5억이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퇴직하시는 분들 이게 저 요즘 최근에 많이 만나서 물어보면 나 어떡하지? 퇴직은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집 한 채랑 퇴직금밖에 없어가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사신 게 아니고 열심히 뭐 월급 받은 거 애들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살다 보면은 남은 게 그것밖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뭐 정말 나름 이름 대면 알만한 회사의 대표님도 나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정말 대기업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분도 나 남은 거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집 한 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슬림화할 수 있거든요. 집을? 네.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집을 잘 안 옮기고 싶어요. 내가 사는 동네 잘 안 옮기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4평짜리 집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녀들 분가시키고 나면 20평대 아파트로 두 분이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4평짜리를 24평짜리로 하면은 이리저리 하면은 한 2, 3억? 뭔가 동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딘가는 10억이 남는 동네도 있을 거고. 그 차액으로? 네. 그거를 이제 이 원금을 갖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7에서 10% 배당 수익률, 배당과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만 있어도 7% 하면은 연에 2천만 원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천만 원을 일단 깔고 가니까. 그렇죠. 거의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네네. 월 그렇게 받는 나오니까. 거죠. 조금 본인의 집이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 5억까지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은 5억에 7%하면 3,5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2인 가구, 은퇴하는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네, 좀 많이 맞아요. 다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최소의 하나의 생활이긴 하겠지만. 그럼 300만 원 그냥 배당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붙고 개인연금 붙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런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잘. 나는 집 이사 가는 거 싫고 난 이 동네가 좋고. 이 동네가 좋으면 방법을 바꿀 수 있죠. 내가 자가로 갖고 있던 거를 전세로 바꿀 수도 있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근데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삶 자체는 여유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이건 내 집이었고 이건 전세집일 수도 있고 이 집이 34평이었는데 이 집이 24평일 수는 있지만 현금 흐름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있다 그러면 삶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집을 조금 더 작은 데로 옮겨서 그 여유 자금을 갖고 배당으로 투자를 한다. 이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선뜻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계산해볼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보통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모아놓은 자산들 이렇게 다 합해서
끌어모으면은 한 1억 정도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뭐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아까 노후생활비 뭐 부부 기준으로 월 270에서 300 말씀해 주셨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1억 가지고 배당주로 200을 만들고 싶다. 뭐 당장 1년 안에 이걸 딱 만든다, 세팅한다는 힘들겠지만 네. 어떤 절차, 방법론적으로 뭐부터 이렇게 밟아나가면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그런 고배당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뭐 기초자산으로 하는,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근데 이제 커버드 콜 방식을 써서 무슨 연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무슨 30%, 뭐 50% 수익률이 나오는 배당주들이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나온 지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을까를 뭐 잘 몰라서 이런 거에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근데 이제 1억으로 했을 때 그나마 가능한 숫자는 뭐 월에 1%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물론 그것도 월에 1%면 연 12%짜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선택할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물론 본인의 자금에 따라서 누군가는 당장의 현금 흐름이 급하신 분들은 고배당 상품들의 좀 비중을 높여서 다달이 나오는 돈을 좀 늘려셔야 될 거고,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200만 원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것저것 뭐 해놓은 게 있어서 좀 나으니까 조금 뒤에 내가 정말 아파서 간병인을 써야 되고 뭐 이럴 때 나는 200만 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배당 성장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은 뭐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연에 한 뭐 12, 13%씩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하는 그런 뭐 ETF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 72의 법칙 얘기했는데 뭐 12, 3%면은 한 6, 7년쯤 되면은 얘가 배당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투자할 때는 10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뭐 배당금이 100만 원인데 6, 7년쯤 뒤에는 얘가 2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잘 조합을 해서, 물론 시간의 힘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써서 늘려가는 방법을 찾는 거지, 당장에 한 방에 푹 나오는 거는 사실은 뭐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 고배당 ETF 관련해서 뭐 네. JP나 네. 뭐 QYLD 네. 뭐 이런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아까 제가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100, 뭐 그러니까 커버드 콜 뭐 이제 이런 ETF가 있다는데, 그게 이제 QILD를 한국의 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뭐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제 QILD가 거의 월에 1% 정도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스닥이 그러니까 올 초 대비해서는 거의 30%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씩 배당을 계속하고도 주가도 올랐을 거예요. QILD 주가도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그거는 대신에 시장을 조금 봐야죠. 이제 얘도 똑같이 나스닥이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콜옵션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배당률도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지식을 이제 더 공부를 좀 하셔갖고, 이때는 요거를 좀 많이 모아가고, 이 타이밍에는 딴 걸 좀 모아가고, 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칭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종목들이 제법 있으니까, 특히 미국 쪽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고배당주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 상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거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어떤 거는 정말 제살 깎아먹기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자기 자본에서 돈을 주는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잘 걸러내셔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금융 상품들이 보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상품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좋은 상품을 저희는 잘 고를 줄만 알면 되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상품을 잘 골라서 운영만 하면 된다. 네, 그거는 살짝 공부는 해야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형 SCHD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좀 오랜 기간 계속, 그러니까 그 이 배당 그 퍼센테이지가 한 3% 정도다 보니까 그 50대, 60대한테는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개인에 따라서 현재 자산의 상태나 이거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SCHD 같은 상품은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맞는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시간과 복리의 힘을 가지고 자산을 키우는 상품인 거고, 현재 지금 배당률이 3.5%뭐 그 수준 나올 거예요. 그거 갖고 은퇴생활자분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은행이자 요즘 뭐 4% 5%짜리도 분명히 또 잘 찾아보면 어디 있을 텐데, 저축은행에. 그거 보고서는 사실은 좀 힘든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뭐 12%, 13%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배당금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맞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배당률 갖고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고배당주를 조금 더 갖고 갈 거냐. 아니면은 나는 지금은 당장은 여유가 좀 있어. 그러니, 근데 내가 정말 늙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병비를 써야 되고, 이런 시점에 나는 좀 자산이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배당주가 있으신가요? 요새는 저는 이제 리츠주를 조금 보고 있거든요. 네, 리츠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리츠주들이 힘을 못 쓰는 리츠주들이 꽤 많아요. 이제 왜냐면 리츠라는 거는 건물을 갖다가 뭔가 이 대출을 받거나 뭐 등등등의 구조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월세를 배당을 해주고 이런 건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리츠들 중에서도 운용을 좀 잘하고 있거나 그 안에 있는 자산의 형태나 뭐 특성들이 조금 더 쌀 때 잘 사놨다든가 되게 안정적인 월세를 내주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리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얘도 리츠네 하면서 도매금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싸져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좀 살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뭐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이제 그 리츠 상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얘는 월배당인데 배당률이 한 5.5% 정도 나와요. 오, 네. 달러로 배당 들어오는 거죠. 달러로 월세 받는 건데. 오, 네. 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이슈들 뭐 금리 또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업력이나 등등등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는 중인 거죠. 지금 막 투자를 하진 않지만 그런 거나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는 신한 알파리츠라든가 아니면 삼성 FN 리츠라든가 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뭐 몇 개의 리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 가격에 이 배당률이면 괜찮지 않아? 조금씩 사볼까?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집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남들이 다 외면할 때 가장 쌀 때 사서 담아놓고 기다리면 또 좋은 시절이 오니까 이제 그럴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는 눈을 안 두죠. 막 올라갈 때 따라 샀는데 상투 잡고 저 몇 층에 사람이 있어요가 이제 대부분인데 거꾸로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츠 요즘 괜찮은데 특히나 국내 리츠는 이제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이렇게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약간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츠들의 평균 수익률이 한 4에서 5%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한 7% 내외에 돼요. 배당률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배당률이 꽤 높은 편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배당률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부실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잘 그렇죠. 걸러내고 그 중에 괜찮은 리츠들 있으면 그거는 지금 좀 사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 지금 봤을 때 뭐 배당률이 한 6%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주가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덤이 생기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근데 뭐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인 것 같다. 지금이 제일 금리의 고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얘네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이자를 덜 내도 되니까 그렇죠.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뭐 등등등. 알겠습니다. 그 리치 노마드님 아까 자녀가 2명 있다고 했는데 네. 그 퇴직하신 분들이 어쨌든 자녀 지원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줄 것인가. 네. 나의 노후생활비, 은퇴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자녀 등살이나 뭐 이런 지원 때문에 본인 정작 은퇴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뭐 자녀 지원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신가? 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저는 저희 애들한테는 네. 아빠가 너희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 줄게. 대학 등록금.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빠가 해야 될 일은 너희들에게 손을 안 내미는 게 아빠가 해야 되는 목표다. 내가 뭔가 거꾸로, 네. 병 들고 뭐해서 간병인 비용을 대줘야 되고 병원비를 이런 이제 손을 안 내미는 게 아빠의 목표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지금 그래도 자산 운용을 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붙어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이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조금 더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본인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할 때 얘기인 거지, 아니면 그냥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가 뭐 커피컵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제가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세상에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정말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방법을 잘 모르고 누군가 좀 도와주면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조금씩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사연을 받아서 뭐 저 정말 간절하고 이런데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자산 구조를 바꿔보시고요. 아니면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혹시 남의 삶을 망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조금 잘 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잘 되면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멋진 계획이네요. 네. 저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